여러분의 강아지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작은 입으로 오물오물 사료를 씹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가만히 옆에 쪼그려 앉아 바라봅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갑자기 먹던 사료를 멈추고 고개를 살짝 들어 여러분의 눈치를 슬쩍 살피더니 다시 허겁지겁 사료를 삼키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장면이 익숙하신 분 계신가요?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이 상황을 그저 귀엽다고만 생각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수백만 가구에서 보호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사실은 강아지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강아지의 정신 건강을 무너뜨리고 결국 자기 변을 먹는 식분증이라는 끔찍한 습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반려인 수는 1,546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 전체 반려견의 약 23%가 한 번 이상 식분증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16%는 반복적으로 변을 먹는 행동을 보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시작점에 바로 여러분이 강아지 밥그릇 앞에서 가만히 서서 지켜보는 그 행동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의 뿌리를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강아지의 본능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개는 원래 야생에서 무리지어 사냥하고 먹이를 나눠 먹던 동물이었습니다. 야생의 시절 먹이를 확보하면 다음 끼니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먹어두는 것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 본능은 수만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려견의 유전자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밥을 먹는 그 순간을 자신이 가장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위험한 시간으로 인식합니다. 멀리를 숙이고 사료를 씹는 동안에는 주변의 위협을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호자의 시선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강아지 옆에 서서 혹은 앉아서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면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내 먹이를 노리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을 동물 행동학에서는 자원보호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내 밥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공포가 반복되면 강아지는 밥을 먹을 때마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귀가 뒤로 젖혀져 있으며 꼬리가 다리 사이로 말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불안의 신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밥을 먹으니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삼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소화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봅시다. 강아지가 이런 불안 속에서 밥을 먹다 보면 뇌에서는 먹는 행위 자체를 불쾌한 경험으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누군가 계속 뒤에서 지켜보면서 밥을 먹으라고 하면 밥맛이 뚝 떨어지잖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공포와 긴장의 시간이 되어버리면 음식에 대한 태도 자체가 왜곡됩니다. 이 왜곡된 태도가 바로 식분증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밥 먹을 때 감시하듯 지켜보면 강아지는 배변 훈련 과정에서도 비슷한 압박을 느낍니다. 배변을 했을 때 보호자가 큰 소리로 혼내거나 유독 배변 장면을 유심히 관찰하면 강아지는 변을 보는 행위 자체를 나쁜 것으로 학습합니다. 그 결과 보호자에게 들키기 전에 증거를 없애야 한다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자기 변을 급하게 먹어치우는 행동이 나타난 것입니다. 실제로 동물행동 전문가들은 보호자의 과도한 감시와 처벌이 식분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갇혀 지낸 강아지들이 식분증을 보일 확률이 높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놀거리가 없고 지루함과 불안이 극에 달하면 변조차 자극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영양 공급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영양분을 변에서 보충하려는 생리적 반응이 겹치기도 합니다. 결국 보호자의 시선이라는 단 하나의 자극이 불안과 공포라는 감정의 눈덩이를 굴려서 공격성과 소화장애와 식분증이라는 거대한 문제로 번져나가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강아지의 정신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 보호자는 자신의 반려견이 밥을 먹을 때마다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식탐이 센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어느 날 밥그릇에 손을 가까이 대자 이빨을 드러내며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수의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니 매일 식사 시간마다 보호자가 바로 앞에 앉아서 지켜본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생후 3달 된 강아지가 갑자기 자기 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는 배변 훈련을 위해 강아지가 변을 볼 때마다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성공하면 크게 칭찬하고 실패하면 큰 소리로 혼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아지는 변을 보는 행위 자체에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보호자가 보기 전에 변을 없애야 한다는 강박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15년째 식분증을 앓고 있는 반려견의 사연이 방송을 통해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 반려견의 문제가 어린 시절 형성된 잘못된 식사 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번 굳어진 식분증은 수년이 지나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야생에서 어미개가 새끼의 변을 먹는 것은 포식자로부터 흔적을 감추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견이 반복적으로 변을 먹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환경에서 오는 심리적 문제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강아지의 장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고, 기생충 감염이나 세균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우리가 얼마나 세심하게 읽어내느냐가 반려생활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강아지가 밥을 먹을 때 그 공간을 온전히 강아지만의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밥그릇을 놓아주고 조용히 자리를 비워주세요. 강아지가 편안하게 자기 속도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배변 훈련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을 본 직후 바로 조용히 치워주되 절대로 큰 소리를 내거나 혼내지 마세요. 성공했을 때만 부드럽게 칭찬하고 실패했을 때는 아무런 반응 없이 묵묵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식분증이 시작된 경우라면 식사 간격을 줄여서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조절하고, 사료양을 약 10% 정도 늘려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산책과 놀이로 에너지를 해소시켜주면 지루함에서 오는 식분증도 크게 줄어듭니다. 강아지용 유산균을 보충해주는 것도 장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수의사들은 권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아지를 하나의 독립된 생명으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